그 아이를 버린 엄마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고 현장, 불타던 차량, 그리고 그 아이.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이 감동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한 회장의 일상은 언제나 차가운 대리석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즈니스의 승패를 가르는 칼날 같았고 심장은 어떤 감정의 동요도 허용하지 않는 단단한 성벽 같았죠. 하지만 그 완벽한 성공의 이면에는 25년 전 빗길 사고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아들 상구를 향한 처절한 상실감이 깊은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오늘 기업 이미지 쇄신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위해 마지못해 강남 외곽의 한 무료급식소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실크 스카프와 대비되는 눅눅한 기름 냄새와 소란스러운 공기 속에서 그녀는 무미건조하게 배식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줄의 맨 끝에서 해진 티셔츠를 입은 꼬마 하나가 한 회장의 앞치마 자락을 필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아줌마, 제발 이 죽 좀 포장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아파서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제발요. 주변 사람들의 제지에도 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려는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쥐어짜듯 내뱉는 그 말 속에는 아빠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효심이 깃들어 있었죠. 이 순간 냉혹한 자본의 논리로 무장했던 한 회장의 내면에 미세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절박함은 그녀가 25년간 억눌러왔던 어머니라는 본능을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철옹성 같은 그녀의 마음벽이 죽 한 그릇에 삶의 희망을 건 아이의 간절함 앞에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의 눈망울을 가만히 응시하던 한 회장은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목둘레 사이로 반짝이는 은빛 물체, 그것은 25년 전 실종된 아들 상구를 위해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고 장인이 특수 제작한 유일무이한 목걸이였습니다. 펜던트 뒤편에 새겨진 나의 전부라는 문구는 세월의 풍파에 달아 있었지만 한 회장의 기억 속에 선명히 각인된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붙들고 찾아간 낡은 지하방, 그곳에는 건설 현장에서 몸을 굴리며 거칠게 살아온 아들 상구가 병마와 싸우며 누워 있었습니다. 상구의 작업복을 걷어올리자 오른쪽 어깨 쇄골 아래에 선명하게 박힌 초승달 모양의 점이 드러났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차가운 증명보다 더 확실한 혈육의 이끌림이었습니다. 상구는 보육원에서 자라며 정과자라는 낙인 속에 밑바닥 삶을 전전해왔지만 그가 품고 있던 낡은 지갑 속에는 어린 시절 엄마와 찍은 사진 한 장이 보물처럼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목걸이라는 사물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단절되었던 25년의 세월을 단숨에 압축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혈육을 재결합하는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갈라졌던 인연이 변치 않는 금속 조각에 담긴 사랑의 기억을 통해 필연적인 재회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만남 뒤에는 추악한 배신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고 당시 한 회장의 신복이자 사촌이었던 최기태 이사는 건설사를 차지하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상구를 유괴해 머나먼 보육원에 버린 뒤 한 회장에게는 아이가 불길 속에서 수습할 길 없이 사망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최기태는 그 후 25년 동안 한 회장의 슬픔을 위로하는 척하며 그녀의 곁에서 독버섯처럼 권력을 탐해왔죠. 한 회장은 아들의 방을 정리하던 중 최기태의 서재 비밀 금고에서 흘러나온 300통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회장이 아들을 찾기 위해 전국 각지에 보내줬던 절박한 편지들이었으나 최기태가 중간에서 가로채 결코 상구에게 닿지 못하게 했던 피맺힌 기록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한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최기태를 살인미수와 유괴,
공금 횡령 등의 죄목으로 고발했고 그는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잃고 법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정신을 차린 상구에게 한 회장은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건넸습니다. 구수한 찌개 냄새와 함께 전해지는 엄마의 온기에 상구는 25년의 원망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상구가 즐겨 부르던 빈잔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왔고 비어있던 두 사람의 마음잔은 비로소 회한과 용서의 눈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기적 같은 재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5년 동안 단 하루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성애와 아픈 아빠를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죽을 구걸했던 아이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필연적 보상이었습니다. 인생의 모진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가치는 결국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신뢰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감동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적 같은 행복으로 찾아가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따뜻한 봄날을 전해드리는 인생 남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